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2월 28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판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총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단 하루 열리는 오늘 드디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도대체 그 법 내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융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도 가지고 있고 농협투자증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제 계좌에 돈도 들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돈을 그 은행이 그 농협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어디다 쓰는지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어디다가 쓸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제가 가령 가지고 있는 농협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있는 계좌에 있는 내 주식이 어떤 공매도 세력에게 넘어가 있는 건지, 내 주식이 뭐 대여할 수 있는 건지, 대여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신한은행에 있는 돈이 정말 건실한 기업에게 대출되는 자금의 일부분이 되어서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기꾼 손에 넘어가서 은행도 돈을 떼이고 이게 부실채권이 돼서 지금 하염없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이리저리 어떻게 쓰이는 것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3개를 가지고 있고 그의 친정엄마인 최은순 여사가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가 4개. 이것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동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나 그의 모친이 그 돈이 조작을 하는데 동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미리 알고 상의하고 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었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는 모르는 거였는데 그 계좌가 그냥 이용됐을 뿐이냐, 이 점이 그 사건의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정권의 개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검찰이 이 사건을 19개월 동안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19개월 동안이나,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이나 그 사건을 탈탈 뒤졌지만 오로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 어떻게 연루되어 있느냐, 그거 파헤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지요. 그러나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3년 8개월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건에 91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는 157개. 한 사람이 뭐 2개, 3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은 91명, 계좌는 157개. 그러면 157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91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과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수사의 초점이겠죠. 91명 중에 기소가 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권오수라는 사람하고 나머지 또 열 몇 명, 그래서 모두 14명 이 기소가 됐고, 그리고 77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된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이 원래 2020년 4월 그때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강욱 이 사람은 뭐 조국 아들 그 인턴 확인서 가짜로 확인해 준 것이, 가짜로 발급해 준 것이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나서 최강욱 씨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이지요. 아무튼 이 사건의 출발은 그 최강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권오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사람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12년 전 2009년에서 2012년 작전 세력들하고 함께 주가 조작을 했다. 이제 그리고 그때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그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을 합니다.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학교 후배,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대표적인 친문검사죠. 그렇게 수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 법무장관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박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지 마. 그 추미애가 직접 이성윤하고 함께 이 사건을 19개월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오수는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됐어요. 만약 그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검사 부인이었는데 죄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요만큼이라도 나왔으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참 아쉽게도 무혐의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것만 됐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얘기를 어딘가 했더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군요.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끝났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 처리도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질질 끌어오고 있는 건데 권오수 전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라고 우리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과 그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겁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아니고 유죄 확정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또한 마찬가지다. 제가 신한은행 NH투자증권 거기 계좌 돈 있지만 그것이 어디다 쓰이는지, 그게 주가 조작에 쓰이는 건지, 뭐 공매도에 불법 공매도 세력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가연성, 개연성 등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그 뒤로 아무튼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이번 총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으로 삼아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김건희 선거다. 김건희 선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